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요즘,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닷새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와 최장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다 이런 분석인데요. 종목을 살펴보면 IT 주로의 쏠림 현상이 좀 극심해졌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과 종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 등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네이버, 현대차 등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제조업, 의약품은 소폭 상승했고 은행, 증권, 음식료업, 건설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하루만 하락한 종목이 980개로 조정받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웠던 시장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참 변수에 의해서 복합적인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이 나온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북한발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단은 현금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거기에 더불어 갖고 미국의 자산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변수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기보다는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많으면서 증시를 좀 하방으로 좀 내렸던 장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2대1 8시 방송인 이 시크릿 노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진작에 이런 장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금 비중을 확실히 만들어 두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아마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이 시장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좀 현금 자산을 조금 늘려나가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어떤 종목이 포착됐는지 살펴보죠. 네, 오늘 총 5종목이 포착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와 벤처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육성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 벤처캐피털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올해 초에 투자한 핀테크 업체인 두나무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보인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 벤처 투자 시장이 좀 앞으로 더 확대가 될까요?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관심 있던 종목들이 창투사 계열들입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벤처기업들 일자리 창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에 벤처 사업부도 신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벤처 캐피탈 특히나 VC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이제 또 급등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었었죠. 근데 오늘 급등까지 나왔는데 왜 그런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투자한 두나무라는 기업에서 이 두나무가 국내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로 업비트라는 이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작업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 가상화폐라는 게 좀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실제로 거래소를 폐지를 하겠다. 더 이상의 이제 이 거래소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도 옴니텔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또 급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일 이슈 종목들, 시장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당일 이슈 종목들은 또 급등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길게 갖고 가기보다는 그날 좀 포착을 해서 공략을 할 수 있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제 검색기는 그런 당일 이슈에 있는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구간대를 좀 잡아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관건이 될 겁니다. 왜? 현재 내 종목들은 어찌됐건 간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손실을 메꾸려면 수익을 또 내야 될 겁니다. 자, 에이티너 인베스트 오늘 개장되고 나서 일단은 장초 이제 개장 이후에 거의 10분가량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렸죠. 개장하고 나서 그냥 무작정 상승한다고 쫓아가시면 뭐라고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냥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아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당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손실 또는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간대에서 내동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구간대는 일단은 그냥 관심 포인트다.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이 나올 때를 한번 잘 보셔야 되고, 자, 눌림목이 나왔는데 직전 앞전 시가 대비해서는 깨지지가 않았다는 모습, 그리고 시가 이후에 바로 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거의 1시간 동안은 거래가 없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10시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면서 첫 번째 상승 구간대를 뚫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자, 직전에 첫 번째 상승에 이 매물대를 잡아먹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그만큼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거고, 그만큼 그거는 거래량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거래량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 바로 이런 자리가 저 우라노스가 말씀을 드리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대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 바로 추세적으로 좀 무너지지 않으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이슈에 힘입어서 포착된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살펴봤는데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법 차트 보여주시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 SBI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벤처 캐피털 회사죠. SBI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 거대한 물량이 일본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SBI 홀딩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주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SBI 인베스트먼트는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가상화폐, 특히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워낙 이제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또 쏠림이 나왔었고, 실제로 투기적인 매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장중에도 엄청난 변동이 왔다 갔다라고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문제가 된다. 해킹도 문제가 되고 보안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 JP 모건의 회장 역시나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비트코인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규제를 한다면 당연히 해외 시장의 거래소를 통해서 좀 거래가 진행될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연관이 있는 게 SBI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SBI 그룹, SBI 저축은행도 있고요. SBI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지주회사인 SBI 홀딩스가 일본의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좀 연관된 부분에 의해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좀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길게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단발성인 좀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짧게라도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느냐? 지금 추가적으로 공략할 때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포착을 해서 어느 구간대에서 수익을 봐야 되느냐? 요거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은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앞전에 에이티너 인베스트도 그렇고 이 SBA 인베스트먼트도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고 사실 이 종목도 개장 이후에 첫 번째 파동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내동매매하고 쫓아가실 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을 노리는 구간대를 잘 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앞전에 이 상승 파동을 깨트리지 않는 지지를 받느냐? 그러면 여기가 일단 관심을 갖고 가야 될 구간이고 그리고 첫 파동 대비해서 이 저항대 결국은 1050원 라인인데요. 이 105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수급이 동반된 거래량이 붙어주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자리가 보통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정확하게 단타 또는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원칙적인 매수 구간대가 될 겁니다. 이런 구간대를 좀 찾아내셔야 확률적으로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검색기에는 이런 자리들이 포착이 됐고 실제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결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지만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털 측면이 아니라 단발적인 이슈로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파버나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오는 7일부터 4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 모델 3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회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버나인이 사실 지난 이제 전기차 관련된 테마로는 주가가 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테마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우리산업 또는 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LNF 그리고 이제 우리산업홀딩스 또는 상하프론테크 여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진작에 테슬라라든지 GM 포드에 또는 우리나라 현대차에 이렇게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팩트에 의해서 펀더멘탈 결국은 실적의 증가치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파버나인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테슬라 전기차 생산업체인 이 테슬라의 바로 창틀 이 샘플을 또 공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 샘플을 공개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은 내용이라 조금 더 확정적인 내용이 나와야지만 이 종목이 과연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파버나인도 전기차 수혜주로서 오늘 좀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검색기에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 종목도 그러면 어느 구간대에서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지난 3월 달부터 많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갔지만 지난 3월 달부터 그동안은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으로 낙폭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추세가 깨졌다라고 했을 정도로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자리 갑자기 급등 나왔어요. 사실 앞전에 선침해 한다라는 건 어렵죠. 근데 선침해는 못 하는데 오늘 또 장중에 상승을 해서 이런 종목이 내 계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느 구간대에서 포착을 해야 되느냐? 자, 역시나 이 종목 개장된 이유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개장하고 시가는 개파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구간대에서 종목을 포착을 하셔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또 지지라인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이 상승을 깨트리는 지지라인이냐 또는 상승을 깨트리지 않는 지지를 받느냐. 자, 정확하게 상승을 깨트리지 않는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된 캔들이 등장하면서 전고점을 뚫어가죠. 자, 바로 이런 자리가 뭐라고요?
정확하게 당일 좀 2%에서 3%라도 아니 정확하게 이런 종목들을 구간만 잘 포착하시더라도 단타로 2% 3%가 아니라 뭐 5%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여러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파버나인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지 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가 된다면 실적에 따라 증가를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크릿노트 시작해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네,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시장이 떨어졌구나. 내 종목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우라노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이 시크릿 노트 출연하면서 IT주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IT주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약주가 상승하기 전에 제약주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이고요. 게임주 상승하기 전에 게임주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시장 하락장도 저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봤던 분들은 아마 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대응을 하셨겠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시장 한번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IT, 게임, 제약이 아니라 특집 방송으로 이번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오늘 투자 전략 공개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래요. 어느덧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까지 일주일 정도, 오늘이 지났으니까 이제 4거래일 정도 남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사실 이제 한 주 한 주 시작할 때마다 이 월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차게 얘기를 해드리고 조금 더 밝게 정말 좋은 정보들 준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웃으면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목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고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그러면 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로의 한마디 하러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드린다면 잠깐이나마 안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는 여러분들의 지금 종목들이 손실인데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지 또는 이 손실인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집 방송으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추석 명절 이후에 어떻게 내 계좌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현재 손실인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 짜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동안 저 우라노스는 여러분들에게 IT주,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IT주가 업황에 좋다. 앞으로 대기업들의 투자의 확대에서 IT주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IT주는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게임 산업을 봐야 될 때다. 게임주들이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게임주도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약주를 봐야 될 때다. 한미약품 셀트리온이 시장을 이끌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주까지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손실 없이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공격적으로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현금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번 장세에서 정말 주식 고수들,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현금 비중이 많을 겁니다. 근데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셨거나 또는 현재 주식이 아직까지도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 비중 없이 종목을 사셔서 아마 이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현금 비중 정말 마련을 많이 해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90%까지 마련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장이 저는 걱정이 없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현금 비중을 마련을 해야 되냐?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현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글로벌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앞으로 전략을 좀 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실제로 지금 거래소 또는 코스닥 현재 5거래일 연속적으로 하락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엄청나게 낙폭을 그려주고 있죠. 이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왜 코스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가장 많이 하고 또는 급등주들, 테마주들이 많은 이 코스닥은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까요? 이거를 우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살펴봐야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만들 수 있고요. 현재 주식시장이 왜 이 꼴이 됐는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진 이유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북한 도발 가능성입니다. 추가 핵실험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좀 이따가 내용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역시나 지금 증시에 악영향으로 끼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짚고 가자고요. 자, 3번. 트럼프의 철강 관련해가지고 반덤핑 조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강주들이 지금 전부 다 주가가 박살이 났고 그야말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무관하기에요. 4번은 이번에 북한과의 이런 경계감이 진해지다 보니 지난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그동안 명분을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드 배치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중국과의 이런 양국 간의 경계감이, 긴장감이 극도화됐고 그러다 보니 중국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관계된 기업들까지 피해를 봤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엔 미국 연준의회에서 자산 축소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뭐 잠시 뒤에 볼게요. 그리고 또 기간의 추석 전 매물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은요, 여러분들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주식 경력이 1년이 채 안 되신 분들은 왜 도대체 추석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자, 보통은요, 연휴가 깁니다. 연휴가 길면 우리가 지난 2주 전만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만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갑자기 북한에서 깜짝 발표를 했고 수소폭탄 개발이 나왔죠. 불과 이틀 만에요. 그러면 긴 연휴 동안에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게 바라보면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 연휴 전에는 보통 현금화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종목을 갖고 간다는 건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관들 역시나 명절 전에 매물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신용잔고까지 시장은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잔고가 왜 급증하면 위험한지 아시나요?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잔고가 급증을 한다. 그만큼 현재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많다거나 또는 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대출을 해가지고 끌어다 쓰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출은 결국은 갚아야죠. 단발성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정말 폭락까지도 쉽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벌써 우리나라 증시에는 7가지의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가 있는데 그럼 호재는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호재는 없고 악재만 많다 보니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매물들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시장은 하락을 했죠.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UN 연설에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죠.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파괴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욕이 나올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 나라의 수장이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흔들 수가 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위에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발언이 나왔던 게 그래? 그럼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한번 해주지 라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치광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 전쟁이 날 것 같은 긴장감, 정말 이런 게 투자자분들에게 투심이 위축되고 투심이 저하되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잘 보셔야 될 게 두 우두머리가 이런 왈가왈부 정말 치열하게 물어뜯고 그러는데 반대로 오히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 틸러스는 전쟁은 안 된다.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평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두머리에 의한 좀 치명적인 이런 대화들이 증시 자체를 흔든 건데요. 사실은 국민들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북한 리스크다, 북한 리스크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다고 하지만요.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북한 리스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미래도 준비한다고 했죠. 자, 지금 제가 5가지 주가의 흐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던 날짜입니다. 자,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었죠. 근데 당일날 하락을 하고 한 달 뒤에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한 달 뒤에 상승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코스피 시장 2.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한 달 뒤에 오히려 2배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09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5월 25일 날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당시에 장중 0.2%대의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한 달 뒤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 2013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0.5%대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한 달 뒤에는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6일 요때도 핵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그 다음 달인 설 명절에 미사일을 쐈었죠. 하지만 핵실험 이후에 그 이하의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었고 오히려 주가는 3월, 4월 달에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2016년 9월 9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벌써 핵실험이 2차례 정도 있었는데 증시는 어땠냐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밖에 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북한 리스크라는 건 여러분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북한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북한 때문에 내 종목이 안 가는 거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과거부터 여태까지 단시간적인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지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갔었습니다. 왜요? 단발적인 영향일 뿐이지 경기 상황이나 실적들은 좋았기 때문에 지수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볼까요? 다음 화면으로. 사실 북한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이 전쟁이라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실 미국인들만 하더라도 9.11 테러 이후에 전쟁이라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보통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달러를 사게 되고요. 달러의 수요가 급증을 하니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8월 11일, 8월 12일 요 사이에만 환율이 잠깐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9월 달에 북한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환율은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한국 증시 더 사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북한 핑계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말고요. 자, 여러분들 북한 핑계댈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IT주와 제약주, 게임주를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라는 주식 투자의 명언이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요. 정부 정책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보게요. 현재 지금 정부 측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주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고요. 건설주들 8월 2일 날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통신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상조 효과로 인해서 유통주, 음식료 업종들 전부 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통신업계들, KT, LG U+ 또는 SKT 전부 다 하락하니까 통신업종의 전체 주수가 저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박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통신주가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건설업종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업종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고 김상조 효과로 인해서 음식료 업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유통업종과 금융업종들까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종목에 혹시나 이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나무를 본 게 아니라 아니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봤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런 말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수익만 나면 됩니다, 사실. 수익만 나면 되는데 그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닙니다. 시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 그만큼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제 모토가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토로 항상 살아가고 항상 기업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너무나 쉽게 수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종목만 찾게 되고 올라가려는 종목들만 내동매매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여러분들 정말 오래 매매하시고 내 가족의 돈을 까먹지 않으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악재가 어떤 게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통신, 건설, 음식료, 유통업, 금융업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갈 수가 없는 종목들이고 정부 규제로 인해서 이 섹터들이 전부 다 주가가 하락 나오니 지수 전반적으로는
하방 매도 물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에 피해를 본 기업들이 있다고요. 뭡니까? 자동차, 호텔 면세점, 화장품, 유통주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가 불가피하게 사드로 인해서 철수하고 왔죠. 그리고 면세점 사업들 전부 다 지금 신세계 면세점도 그렇고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뭐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다 피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물려 있으신 분들은 시장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를 버티다 보니 아마 이 시장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섹터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매도 물량들은 많은데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 증시가 체력이 너무나 약해진 시장입니다. 이미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금 비중 높여놔야 될 때라고요. 지금은 주도주만 사야 될 때라고요. 자,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덧붙여갖고 하나 또 있습니다. FOMC에서 자산 축소와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는데요. 자산 축소라는 건 결국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보통 성장주에서 매물 출회가 나옵니다. 자, 성장주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IT와 제약주.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녀석들이 매물 출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IT주에 대해서 또는 제약주에 대해서 단기간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라노스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IT주다, 제약주다라고 했는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약했던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알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벌써 30분이 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쁜 말만 하면 여러분들 지금 지쳐있는데 힘들잖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좀 역발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축소를 한다고 했죠. 자산 축소라는 건 여러분들 보통은 경기 상황이 좋을 때 합니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자산을 축소한다는 건데요. 단시간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매물 출회이기지만 경기 지표가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경제 지표가 좋다라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하는 게 다음 화면입니다. 자, 일단은 뉴스 기사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준이 자산 축소를 돌입을 했다. 현재 지금 증시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투심을 저하시키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보유 자산을 축소한다면 금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 축소는 사실 경기 상황이 좋을 때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지표가 어쨌든 간에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다면 당연히 종목들 실적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누가 만듭니까? 주가의 방향성은 경기지수와 실적이 만듭니다. 경기지수와 실적이 만드는데 자산 축소라는 건 경기지수가 현재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적이 좋은 녀석들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산 축소를 통해서 성장주에 대한 매물이 쏟아질지라도 실적이 좋은 녀석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증명을 해드리는 종목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녀석 누굽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지금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 코스닥이 주가가 빠질 때 거래소가 버티는 이유는 이 두 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IT주는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고
업황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면, 시장이 커진다라면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종목들은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고요? 자,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는 투신과 연기금들만 사주고 있다는 거죠. 역시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신과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주가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SK하이닉스는 9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7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리포트 쪽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50만 원까지 바라본다라는 리포트도 나올 정도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펀더멘탈에 의한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번 주 끝나고 나면 10월 10일이 개장됩니다. 무슨 날이죠?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또 한 번 실적 시즌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3분기 10월 달 장세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강한 종목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런 녀석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자, 3분기 때 코스닥은 움직이지 않고 거래소만 움직였던 시장이죠. 그런 식으로 차별적인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상승 종목에 대한 숫자는 제한적일 거고 하락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종목을 선별적으로 골라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앞으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또는 수급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집중해야 될 종목은 현재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물려있는 종목들 걱정이 되신다면 제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 종목이 너무나 떨어져서 걱정이 되신 분들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점검만이 끝이 아니라 그 종목들을 만약에 정리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한다는 건데, 바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만 지금 내 계좌에 있다라면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아마 남아있는 이 10월, 11월, 12월을 충분히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시장 하락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예언까지 해드렸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역시나 전략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PD님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하락장 속에서 꼭 필요했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국내 증시 왜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는지, 어떤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원인 상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또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종목만이 아닌 우리 시장 흐름 앞으로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 앞으로도 꼼꼼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도 이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다시 한번 고지해 주시죠.
네,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은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략일 겁니다. 현재 내 종목이 마이너스일지라도 전략만 잘 세운다라면 분명히 충분히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망이요, 준비된 자 흥인이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시를 들어도 과거에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LG화학이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서 정말 기업이 좋기 때문에 잡았었습니다. 근데 1년 뒤 2006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마이너스 40%에서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시장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만이 아니라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전략을 짜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손실 종목들을 어떻게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종목까지 공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